맞아요. 젊은 친구도 뭐 여자 같은 분도 있고. 요즘 손님이 별로 없다는 여관 주인들, 그래서 취재진은 노인들이 자주 지나다닌다는 골목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기 시작한 지 1시간 남짓 세상에 나이 든 남녀가 다정하게 여관으로 향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원에서 10년 넘게 노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왔다는 50대 중반의 한 여성. 자녀들은 그녀가 지금도 식당 일을 하는 줄 알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다니다가 어느 누구 소개로 여기를 나와서 보다 보니까 제가 해수가 10년 됐어요. 60대에서 보통 85세까지 와요, 여기를. 태국급 받는 여성이 3만 원 받아요. 그럼 방세 10,000원 주고 우리가 2만 원 먹잖아? 그럼 5사람은 10만 원이란 말이야. 그녀는 오히려 할아버지들이 자신들을 찾는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입구에 서 있고 그러면은 지나 옮서가면서 다 와요. 안마 식사서 마사지는 보통 7, 8만 원 줘야 된다며요. 일은 들여서 술 마시고 뭐 자기네 그 2, 3만 원 던져주면서 욕구를 채우려고 이러는데. 또 다른 여성은 아주머니들 입장에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좋고 할아버지들은 말동무도 사귀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어 좋은 것 아니겠냐며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야, 이제 어디 써줄 데가 없어. 청소도 못해. 집에 있으면 또 뭐 해?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돈만 원 벌어갈 때도 있고 2만 원 벌어갈 때도 있고 그냥 내 용돈이라도 써야지 자식들한테 돈 안 벌리고 그거지. 남자 어르신들도 왜 여기를 나오냐고 물어보면 며느리하고 하루 종일 얼굴 맞대고 있으면 며느리도 피곤하고 자기도 활발치 못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도 할 말이 있었는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인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의 성 문제를 터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오히려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 98세 지금 막 끝났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다 그렇다고 인간이니까 그런 욕망은 항상 있거든. 그걸 여자들이 이용하는 거죠. 나이가 많으면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주 미약하잖아.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데 여기 와서 좀 더 자기 좀 스트레스 해소하는 할 수도 있는 거지. 자존심을 찾는 거지. 잃어버린 남자를 찾는 거지. 경찰이 종종 단속을 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증거도 없고 노인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도 어려워 음성적인 성매매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병과 같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노인들의 성적 욕망을 금기시하고 음지에 머물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그곳에서 잇따르는 건강한 노인, 이른바 청춘 노인들의 일탈, 노인들의 성매매가 더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노인 성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에 대해선 지속적인 단속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네, 새벽에 출근하다 보면 이렇게 거칠게 오토바이를 타는 어린 학생들과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요. 참 아찔하죠, 예. 보기에도. 자, 박석호 기자. 예. 이 본인들도 다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 네, 그런데 말이 폭주에 중독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폭주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처럼 이렇게 치료책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함께 보시죠. 요란한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좌우로 흔들어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서로 경쟁이나 하듯 고개 운전을 하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폭주족을 뒤따라간 끝에 집합 장소인 한강 둔치에 도착했습니다. 취재 중임을 밝히고 촬영을 시작했지만 폭주족 10대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형 여의도 빨리 와. 여의 나루역 앞에 삼거리. 이 근처네요, 회사 근처. 네, 새벽마다 모이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은 50명이 넘습니다. 접근한 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학교를 그만둔 10대 청소년들입니다. 네. 이요 중2 중학교 2학년이요. 전 중3이요. 중2요. 고3이요 고3.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폭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폭주에 중독됐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냥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서. 술이 있으면 알코올 중독자가 있듯이 오토바이가 있으면 딱 옆쟁이 타다가 딱 빠져서 택시가 급정 갈 때 그 쾌감은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폭주에 빠진 10대들에게서 법이나 규칙, 공중도덕에 대한 관념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폭주죠. 자연과 함께하는 폭주.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 4차선 도로가 폭주족에게 점령당합니다. 신호 무시는 기본이고 차량들 사이를 빠져나가 역주행을 하는가 하면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습니다. 새벽 3시쯤 폭주는 극에 달합니다. 네. 지나가는 여자 추행하고 택시 백밀러 부시고 택시 문 열고 사람들 놀래키고 그런 게 재밌죠. 범죄행인데요. 네, 운전자들은 이런 폭주족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죠. 차 앞으로다 막 덤벼든다니까요 그냥. 그러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데. 그렇죠. 일단 뭐 받은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위험천만한 오토바이 폭주 행렬 속엔 여학생들도 눈에 띕니다. 뒷자리에 타고 다니며 집에도 가지 않고 이미 폭주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답답하고 그러니까 뭘도 시킬 겸 그냥 신나잖아요. 상쾌하고 스트레스 날리고 재밌잖아요. 헬멧은 대부분 쓰지 않았습니다. 발로 운전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오호. 요기댕기네요. 곳곳에 쓰러진 오토바이들이 폭주의 위험성을 말해주지만 청소년들은 무덤덤할 뿐입니다. 손가락도 부러지고요. 인대랑 다 끊어졌었어요. 신경선이랑. 그래서 아예 지금 아예 손가락 잘 못 구부려요. 근데도 또 타게 돼요. 중독이네요, 정말. 네, 얘기를 듣기 위해 취재진이 따로 만난 청소년들은 오토바이가 두동강 나는 대형 사고를 겪고도 여전히 폭주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역시 중독됐다고 표현합니다.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마약과 같은 존재?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오토바이는 그냥 한 번 타게 되면 계속 타게 돼요. 없으면 짜증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경찰은 폭주족 수사팀까지 발족시켜서 주말 밤마다 단속에 나섭니다. 사이카만 나가주면 애들이 흩어질 거야. 폭주족의 위치를 전송하는 GPS와 물증 확보를 위한 카메라는 물론 순찰차보다 기동성이 뛰어난 오토바이까지 동원했습니다. 사전에 직결을 못하게 차단을 하고 또 그 차단에 있어서 안 될 경우 대여를 형성하지 못해서 해산 작전 위주로 오늘 작전을 할 것입니다. 붙잡힐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 하지만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아슬아슬한 폭주는 언제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지만 아직 10대인 청소년들은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복지 뛰고 와서 자고 일어나면 또 저녁이니까 여의도로 또 복지 들어가는 거고 일상인 거 똑같은 거죠. 폭주족이니까. 오토바이는 인생의 전부? 아직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밤 도심을 질주하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 치료가 필요하듯 폭주 역시 단속뿐만이 아니라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현재 제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과 충청도의 남부 지역에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와 남해안이 최고 80mm,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새벽에 제주와 남해안 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전선과 함께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장마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점차 그치겠습니다. 반면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춘천이 30도,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